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과 과거부터 함께 일해오면서 대구시에 들어온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다가 선거법 위반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브리핑 시간에 김태우 본부장 그리고 백경록 기자와 함께 이야기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홍준표의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구시장으로 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대구시 공무원들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분들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선거를 돕는 사람들인지 뭐 무슨 역할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25 정무조정실장이 얼마 전에 개인 SNS 페이스북하고 밴드에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홍 시장 업적 홍보 내용을 네. 게시했다 해서 지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선관위 조사는 받고 있지 않지만 이 손승호 대구시 비서실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이 두 명이 네. 25 정무조정실장에 버금가는 홍 시장 업적 홍보 글을 개인 SNS인 페이스북에 지금 잇따라 게시를 하고 있어서 스픽스 대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자, 저희 백브리핑 시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 그리고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인데요. 이분들의 연형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성호 현재 대구시 비서실장은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경남 행정국 지방별정직이었고요.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관, 즉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 22년도 4월까지는 홍준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다음 정장수 시장혁신단장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경남 공보 특별보좌관을 역임을 했고 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즉 홍준표의 사람들이죠. 최측근인 거죠. 네, 최측근입니다. 자, 지금 이 두 분이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백경록 기자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홍 시장이 이제 업적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것도 있는데 굳이 뭐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홍의 사람, 뭐 홍의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손승호 비서실장 페이스북을 보면요, 일단 지난해 10월 20일 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홍준표 시장 얼굴을 일단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손성호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인데 이 페이스북 그 프로필에 자기의 얼굴이 아닌 홍준표 시장의 얼굴을 해놨다. 통상적으로 이 페이스북 그 프로필에 그때 한번 선호도 조사 나온 것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주로 뭐 자기 본인 얼굴, 가족, 친구, 뭐 요즘 같은 경우 또 애완견. 근데 이게 그 조직의 수장, 그것도 단체장 일단 사진을 프로필에 넣었다는 거는 본인의 충성도는 얼마나 높은지는 알겠으나 일단 공직선거법에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 내용도 이 손승호 대구 비서실장이 게시판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주로 홍 시장 지지도 1위 또는 뭐 심지어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협약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해관계 좀 다른 부분 어떻게 홍 시장의 시정 활동으로서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공무원이 그 소속 단체장을 개인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업적 홍보를 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승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계속 직원에서 홍 시장을 모신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공직자 신분이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침 이 10월 20일 날 그 페이스북에 홍 시장 사진을 넣고 난 뒤에 올 초에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빚었거든요. 또 그때부터 또 딱 끊쳤어요. 안 올려요? 주로 한 그 3개월 동안 7건 정도가 지금은 그 선거법 위반 논란 스픽스 대고 제기했는 거고요. 정장수 시정 혁신단장은 또 패턴이 달라요. 여기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서서 이 정장수 시정 혁신단장은 어떻게 홍 시장 업적을 홍보하냐 하면 일단
그 홍 시장이 업적으로 보이는 그 내용이 나오면 신문 기사를 모아요. 모아서 뭐 조간신문 하기가 대부분 다 조간신문이죠. 신문 서너 개 기사를 모아서 또 거기에 본인이 또 글을 적어요. 이 홍 시장이 업적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일단 공무원이 개인 SNS에 그 소속 단체장이 관련된 기사를 게시하거나 링크를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 그 업적을 자기가 작성을 해서 기술한 행위도 금지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지금 정장수 단장은 한 10여 건 글이 대부분 그런 형태여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선관위 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내 페이스북에 이게 우리 그 대표의 사진을 올려놨다라는 거잖아요. 회사의 대표요? 회사의 대표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저 기업이면 회사의 대표일 거고, 네. 뭐 저희 달서구면 달서구청장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 위에 올려놨다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의 그 페이스북 프로필이면 이재용 뭐 아니 얼굴이라든지. 이게 용인되는,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홍준표 시장의 업적들을 왜 홍보하면 안 되나 이런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다 나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그렇죠. 사람들 아닙니까?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전에 한 이동민 변호사도 이런 말 했죠. 현직 공무원과 다음 지방선거 때 뭐 예를 들어 대결한다 하면 현직 뭐 지자체장이 자기 업적들을 많이 홍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손성호 비서실장 그리고 정장수 시장혁신 단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프로필에 자기 얼굴이 아닌 홍준표 시장의 얼굴을 공개한다든지 그 홍준표 시장의 업적들을 직접 게시한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임명된 고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에 뭐 자기 업적들을 홍보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좋아요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선거법 위반에 또 시비가 휩싸였다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앞에 부분보다는 좀 약하긴 약합니다. 네. 그 아마 저희 선거부 조사가 들어가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게 이 좋아요가 지속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누른 건 아니고요. 1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창업 투자 회사인 플러그 앤 플레이 PNP라고 합니다. 네. 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제 PNP는 국내에서 서울지사 이어 두 번째로 대구지사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저기 그 한국법인의 대구지사예요. 결론은. 하여튼 이 페이스북에 2,100명의 사람들이 네.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대구시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찾아본 네. 내용이에요.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좋아요를 클릭한 사람들 중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이종원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대구시정 혁신단장,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되고 난 다음에 이 대구시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직접적인 글 게시가 아닌 홍준표 시장이 올리는 그런 업적 홍보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사람들이 한 뭐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여섯 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대구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 같은 경우는 뭐 행안부에서 파견되는 형식도 있는데, 지금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뒤에 임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지금 홍준표 시장에 의해서 임명돼 가지고 대구시로 들어온 뭐 부시장을 비롯한 많은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어떤 업적 글을 올리면 그냥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은 없었어요. 댓글 그러니까 없으니까. 좋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습관적이 아닌 뭐 실수로 누른다면 하나씩은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 스픽스의 백경록 기자께서 진짜 눈알 빠지도록 한 이틀 정도를 계속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한 부분들이 지금 뭐 부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뭐 정책 총괄 단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게시물 외에도 그 우리 백경록 기자께서 진짜 힘들게 찾아가지고 봤던 다른 게시물에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페이스북에 그냥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업적 홍보라 보이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제 김대철 재정점검단장, 이삼수 민원 담당관 등이 계속 보였었습니다. 이분들도 누구라고요? 홍 시장이 시장 취임 후 들어온 홍 시장 최측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 모아서 그 페이스북을 22년 7월 22일부터 23년 2월 2일까지 글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치적 홍보로 보이는 25개의 글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좋아요를 클릭한 이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 이 기간이 좀 정했던 거는 홍 시장 취임 이후 이제 그 이분들이 취임을 하려면은 뭐 신원조사하고 이런 거 갈 거 아니에요.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해서 7월 22일을 처음으로 잡았고 우리가 2월 초에 이제 홍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SNS 선거법 위반 관련 했으니 그 이후부터는 좀 적어졌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기간을 정했는데 하여간 이 25개 글에 거의 모두 이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선거법 관련이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이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김태호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앞서 뭐 소개드렸던 페이스북의 업적 홍보를 하든지 이걸로 관련해 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구에서. 근데 이전에는 이게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또 실제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거는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라면 선거 때마다 그 선관위에서 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심지어 그 중앙방송사에서는 공무원들이 무심코 누른 좋아요가 선거법 위반된다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이 SNS가 없었을 때는 선거운동 패턴이 뭐 이렇게 뭐 좋아요라든지 응원 댓글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못 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걸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단순 노출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노출이 많이 될수록 그 대상자에게 이제 호감이 증가한다는 말인데 화장품 광고에도 마케팅에 단순 노출 효과를 사용한다는 거는 주로 거기는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쓰잖아요. SN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홍 시장 업적 홍보로 보이는 글에다가 뭐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실 댓글 달기 시작하고 또 좋아요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글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좋아요, 뭐 구독, 뭐 댓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팬덤을 형성하는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공무원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뭐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주 많이 봤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손가락 잘못 눌러 선관위 조사, 뭐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대구시는 말고 뭐 다른 시에서 이런 일이 자주 등장하는 일입니다. 근데 뭐 그런 자주 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공무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안 누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위직 간부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경제부시장, 뭐 정장수 대구시 시장혁신단장, 뭐 손성호 현재 대구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이종화 경제부시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결정직 공무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때 선거법이랑 지금 선거법이랑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홍 시장 측근 5명 이거는 선거법 앞서서 이 공무원들이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번에 그 시 공보관이 이번에 MBC하고 스픽스 대구하고 공동 취재를 하면서 그 MBC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단순히 좋아요를 클릭한 것 갖고 그 선거법 뭐 적용 여부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뭐 약간 넌센스라는 이야기를 갖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위반 당연히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선관위가 그 앞서서 과연 그것도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이 될 사람들이 농공행상식으로 시청에 들어와서 이 조직 문화 자체를 선거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법으로 경찰하고 선관위지만 그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이거는 철저히 반성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더더욱 홍 시장 측근인 사람은 홍 시장에 나서서라도 이걸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MBC와 저희 스픽스가 공동 취재 과정에서 대구시 공보 담당관이 무슨 페이스북 좋아요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겠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반 시민분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방송 보시고 난데 이야기하시고 일단 뭐 네. 시민분들이나 네.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 좋아요 누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뭐 대수롭게 뭐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공무원들은 선거법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거나 뭐 지적을 당하거나 경고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이 제대로 아실 수 있게 그 선거법 위반, 선관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규정들이 좀 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단순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선관위에 나온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료 보면 업적 홍보라는 거는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 교부세 확보, 주민 수건 사업 해결 등을 예시를 해놨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거에 홍 시장이 본인 페이스가 그 다음에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를 클릭하는 행위도 주요 위반 사례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홍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 MOU 체결 이런 걸 업적 홍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게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거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그 2020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 출마 예정자 특히 또 언론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출마 예정자들이 그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에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좋아요를 반복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행위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 표집 조사를 했었는데 그 대전 관내 77명 공무원이 그 좋아요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사례가 있군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좋아요를 몇 번을 한 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은 어차피 그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뭐 판결로 나와야 될 부분이지. 네. 그 선관위 단계에서 이걸 몇 차례 이상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기에는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20회까지 끊어서 20회 일단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 어떻게 선관위에서 조치를 했나 하면 그 77명 가운데서 20회 이하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선관위에서 이제 주의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관에다가. 자, 이번에는 일단 주의 조치로 그치는데 이후에 다시 이게 반복이 되면 그때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서 박탈된다 이런 거를 경고한 거네요. 박탈되는 것보다 이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제 대구시 선관위원회가 당연히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도 선관위에서 한번 이걸 뭐 세밀히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과연 몇 회 이상을 갖고 이 사람들은 또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인가. 저는 일단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선 사례로 20건을 갖고 한번 그 주의 공문을 던지고 그 뒤에 그 차후에 이게 재발될 경우에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번 스픽스 대구가 백경록 기자를 통해서 이번에 그 5명 그 홍 시장 채권 대부분이 지금 20건 넘거든요. 근데 과연 이걸 두고 이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전시 선관위에서 했던 뭐 77명에 대한 사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뭐 이번에 저희가 방송에 소개드리고 있는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뭐 선거법 위반하지 마라라는 그런 공람들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서들을 보고서는 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위직 공무원이면 그것들을 확인을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뭐 선거법 위반되는 거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진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 되든 안 되든 공무원으로서 최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비서관 출신들이에요. 그 비서관 출신들은 뭐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뭐 비서관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아직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 시장의 특별한 사람들, 최측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능해 라고 판단하고, 이게 문제가 돼도 홍 시장으로부터 어떤 그 주의나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줄 거야. 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백 듭니다. 기자 방금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절실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고 평생 직장이 보장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를 받더라도 내가 그 공직을 박탈당해야 되거든. 네. 그럼 나는 이제 공무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시험도 못 쳐요. 네. 5년 뒤에 시험 쳐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별정직 공무원, 그 홍 시장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홍 시장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난 뒤에 같이 돌았어. 물론 4년, 8년, 12년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 자리는 보직은 언제든지 다 던져놔도 자기는 그 충성도만 홍 시장한테 보이면 언제든지 내가 다른 자리 가서 뭐 더 좋든 나쁘든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공직에 들어와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개인 SNS에 홍 시장이 글이 올랐는데 막 이게 간부들이 막 좋아요 누르면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이분들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 뭐 공무원에서 받는 혜택과 권한은 다 가져가면서 그래, 자기 의무는 안 하는 거고. 의무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어기는 것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제가 폐단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요. 이게 되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 규정,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홍 시장 같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막 이거는 뭐 표현이 좀 하지만 조직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공직 상의를 돌아서 이렇게 뭐. 얘기 안 된다고 봐요. 무리 정치.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이번에 뭐 대구시 간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아마 분명하게도 뭐 선거법 위반 관련된 교육도 뭐 들어야 하고 뭐 영상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이 가고요. 자, 홍준표 시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돼가지고 홍준표 시장에 의해서 대구로 들어온 강부 공무원들도 홍준표라나 페이스북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시장이 하는 정책들이 녹아든 그런 업적 홍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홍준표 시장과 고위직 강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하는 거 없는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